영하 30도의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가 온 세상을 얼려버린 퀘벡의 한 외딴 작은 호텔. 창문마다 성에가 내려앉고 하얗게 얼어붙은 나무들이 바람에 신음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 호텔은 이제 빈 객실들만이 침묵 속에 남아있고 책상 위에는 점점 늘어나는 부채 내역서만 쌓여갔습니다. 나이 어린 미모의 여주인은 낡은 소파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희망도 없이 터져나온 혼잣말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스치듯 보게 된 한 영상이 그녀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왜? 저곳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 고민 끝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한 그녀. 눈보라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이제 얼음처럼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그곳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일부 인물과 대화는 허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퀘벡이란 도시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퀘벡의 겨울은 원래 춥지만 이번 겨울은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공기가 차갑고 아침마다 창문에 성에가 끼는 것 때문이 아니었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유산인 호텔도 마치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요. 제가 운영하는 호텔은 방이 30개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인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한때는 활기가 넘치고 손님들이 아늑한 매력과 세심한 배려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손님은 점점 줄고 청구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난방 문제도 있었어요. 난방 문제는 항상 골칫거리였어요. 오래된 전기 난방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손님들은 추운 방과 얼음장 같은 바닥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몇몇 방에 전기 히터를 놔둬봤지만 그러면 전기 요금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손님들의 불평은 제 자신감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어요. 여긴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지난주 한 손님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을 비비며 물었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실은 알고 있었어요. 난방 시스템을 고칠 돈이 없다는 걸요. 낡은 카펫을 새로 바꿀 돈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을 조금이라도 덜 차갑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카펫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뒤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스탠드 조명이 미납된 청구서 더미를 비추고 있었죠. 숫자를 계속 들여다봤지만 아무리 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았던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제가 걱정했던 건 단지 호텔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유산이었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곳을 일구셨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며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맞이하셨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 호텔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지켜봤어요.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호텔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야. 우리 집이자 모든 손님이 우리 손님이지 단순한 고객이 아니란다. 이제 제가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은 모든 걸 저에게 맡기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비볐어요. 방은 차가웠어요. 돈을 아끼려고 난방을 꺼뒀거든요. 한숨을 쉬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방법이 있을 텐데 혼잣말했지만 어떤 방법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울한 기분을 털어내려고 애썼어요. 커피를 마시며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SNS를 스크롤했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었는데 대부분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에 뜨는 건 따뜻하고 화창한 휴가지 사진들 뿐이었죠. 그 사진 속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태양 아래서 웃고 있는 그들은 제 문제와는 아주 먼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뭔가 눈에 띄었어요. 전통 한국 난방 시스템인 온돌에 대한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는 따뜻한 돌바닥에서 김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도 있었죠. 내레이터가 시스템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설치해 균일하고 부드러운 열기를 만들어낸다고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너무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도 고르지 않은 난방도 없었죠. 그냥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만 남았어요. 영상에는 온돌 바닥을 즐기는 현대 아파트와 전통 가옥 장면이 더 나왔어요. 댓글에는 칭찬이 넘쳐났습니다. 햇살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온돌 바닥에서 잔 것만큼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이걸 우리 호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온돌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사람들은 효율성과 편안함 때문에 좋아했어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였고 집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흥분됐어요. 이걸 우리 호텔에 도입하면 어떨까? 난방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호텔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손님들은 이곳을 기억하고 친구들에게도 말하겠죠. 어쩌면 이게 사업을 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죠? 돈도 없는데요. 퀘벡 같은 곳에서 제대로 작동하기는 할까요? 흥분이 가라앉으며 의구심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에게 말해볼까도 했지만 이미 그들의 반응이 뻔히 그려졌죠. 형은 무모한 생각이라고 할 거고 엄마는 비용 문제를 걱정하실 게 뻔했어요. 그래도 그 생각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따뜻한 바닥에서 편히 쉬는 사람들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추위를 호소했던 손님들 생각도 났고요. 그들도 이런 시스템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얼어붙은 제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결심했어요. 모든 답을 알진 못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다고요. 온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설령 제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더라도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부모님도 안정을 택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이 호텔을 지으셨죠. 이제 제 차례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호텔 방들이 따뜻하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변한 모습을 상상했어요. 손님들이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래간만에 희망이란 걸 느꼈어요. 크진 않았지만 그 정도면 그날 밤을 버티기엔 충분했어요. 내일은 답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로 이 여정이 저를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호텔에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형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꼭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은 버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표는 비쌌지만 호텔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비행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심이 다시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헛수고로 끝나면 어쩌지? 가진 돈도 없는 상황에서 다 쓰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대신 가능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을 찾게 된다면? 만약 이 여행이 모든 걸 바꿔놓게 된다면? 비행기가 착륙할 즈음엔 마음속 깊이 결심이 섰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한글로 된 간판들이 가득했고 공기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가능한 한 많이 조사했지만 막상 직접 그곳에 있으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찜질방이었어요. 찜질방은 온돌 난방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안으로 들어섰을 때 따뜻한 공기가 담요처럼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은 온기가 느껴졌고 전체 공간이 아늑한 느낌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평화로운 얼굴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등을 기대고 열기가 몸에 스며드는 걸 느껴봤어요. 제가 겪어본 난방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것이 아니라 편안했어요. 열기가 고르게 퍼져 있었고 차가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호텔의 차가운 바닥과 그 때문에 불편해했던 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느낌을 호텔에 가져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전통 한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 투어를 예약했는데 그곳에서 온돌 시스템이 한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한옥은 나무 기둥과 미닫이문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가이드는 바닥 아래에서 뜨거운 공기나 물이 흐르며 열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나무 바닥을 걸으며 호텔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를 상상해 봤어요. 가이드는 현대 온돌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환경에도 친화적이며 운영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난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었죠. 온돌은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온돌 시스템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양한 자재와 설계, 그리고 건물별로 어떻게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히 답해줬고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배울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쉽지 않을 것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항상 순조로웠던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제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언어 장벽은 번역 앱을 사용해도 여전히 어려웠고 길을 잃고 낯선 거리를 헤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내가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따뜻한 차가 온돌 바닥의 온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여기까지 온 과정을 생각해 보니 두려움과 불안함 대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옥을 하나 더 방문했어요. 주인은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온돌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현대화한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했던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따뜻한 바닥은 따뜻한 집을 만들지요. 단순히 열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호텔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었어요.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집처럼 느끼게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퀘벡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어요. 가족을 설득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온돌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이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 일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따뜻한 집의 온기를 느낄 자격이 있는 손님들을 위해.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퀘벡으로 돌아오니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고 호텔에 들어서자 익숙한 로비의 냉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서서 그 고요함을 느껴봤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온돌 바닥의 따스함과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는 이미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천천히 짐을 풀며 한국에서 가져온 브로셔, 메모, 그리고 수집한 연락처들을 꺼냈어요. 머릿속은 온갖 아이디어로 가득 찼지만 앞에 놓인 현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하고 자금을 확보하며 오래된 캐나다의 호텔에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희망의 불씨는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식탁 위에 모든 자료를 펼쳤어요. 호텔 도면, 스케치, 한국 한옥의 사진들, 엔지니어와 나눈 자세한 메모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며 호텔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작업을 하며 한국에서 저를 가장 감명 깊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온돌 난방 바닥을 처음 맨발로 걸었던 순간이었어요. 따뜻함이 천천히 올라와 발을 감싸며 편안함을 주었죠. 그 순간 마치 바닥 자체가 저를 머물게 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주는 감정이 중요했어요. 그 감정을 호텔에 가져오고 싶었어요. 우선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온돌 시스템이 캐나다에서 실현 가능한지 조사해야 했습니다. 기후, 건축법, 그리고 호텔의 낡은 구조 등이 모두 장애물이 될 수 있었죠. 둘째, 비용을 파악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이 위험이 가치 있는 도전임을 설득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조사였어요. 현대식 바닥난방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읽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 온돌은 돌바닥 아래에서 연기를 이용해 난방했지만 현대식 시스템은 뜨거운 물 파이프나 전기 매트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대 시스템이 캐나다 같은 곳에 더 적합해 보였지만 그 또한 도전 과제가 많았습니다. 바닥을 전부 뜯어내야 했고 이는 비용도 높고 과정도 번거로웠습니다. 호텔 손님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온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이 시스템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여길까요? 저는 이 새로운 경험이 손님들을 끌어들이길 바랐어요. 캐나다의 추운 겨울, 따뜻함이 있는 독특한 휴식처라는 광고 문구가 떠올랐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퀘벡의 습한 기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에너지 효율적일까요? 손님들이 과연 이 차이를 느낄까요? 질문 하나하나가 제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실에 모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우리의 난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어요. 큰 위험이에요. 형이 말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지금은 실수할 여유가 없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마도 비용 문제를 고민하고 계셨겠죠. 저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사실에 집중했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 그리고 다른 호텔들과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경험이에요. 손님들이 추운 날 밖에서 돌아와 따뜻한 바닥을 밟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이걸 기억할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할 거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생각 좀 해볼게. 형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기운이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다음 단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에너지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과 대출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몇몇 지역 시공업체들에게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숫자들은 부담스러웠지만 이건 호텔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밤 사무실에서 비용 계산을 하며 한국에서 만난 한옥 주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따뜻한 집을 만듭니다.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호텔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휴식하며 돌봄을 느끼는 공간이었죠. 저는 손님들에게 그 따뜻함을 선사하고 싶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우리 호텔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의지가 있는 시공업체를 찾았고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에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족들도 제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엄마는 점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보셨고, 형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비용 계산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느 추운 아침, 로비에 서서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후를 상상해 봤습니다. 손님들이 비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들어와 따뜻한 바닥을 느끼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가족들이 바닥에 앉아 함께 웃고 있는 장면도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오랜만에 희망이란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온기가 제 안에 불씨를 지폈고 저는 그 불씨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 따뜻함을 호텔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몇 달은 마치 외주를 타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으며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에 단 한 번이라도 균형을 잃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중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돌 난방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렸고 저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첫 번째 주요 단계는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에너지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과 대출을 신청하는 데 수없이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각종 서류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상 자료를 요구했기에 가능한 한 철저히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연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돌의 효율성과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류 작업 틈틈이 투자자들과 지역 비즈니스에도 손을 내밀었어요. 캐나다 최초의 한국식 온돌 난방 호텔이라는 프로젝트로 이 지역에 새로운 매력을 더할 기회라고 피치했죠. 몇몇은 흥미를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너무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며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답답했지만 작은 돌파구라도 생길 거라 믿으며 계속 밀어붙였어요. 몇 주 후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전부를 충당하진 못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죠. 그 도움을 바탕으로 소규모 투자자 그룹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들의 지원 덕분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금이 확보되자 진짜 일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오래된 호텔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찾는 것이었어요. 제가 연락한 대부분의 업체는 망설였어요. 그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려했죠. 하지만 결국 도움을 줄 수 있는 팀을 찾았어요. 그들은 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며 호텔 건물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평가 결과는 만만치 않았어요. 호텔의 구조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죠. 바닥은 고르지 않았고 단열도 부족했어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낡은 바닥을 뜯어내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며 단열재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새로운 복잡한 문제와 추가 비용을 수반했죠. 공사가 시작되면서 호텔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드릴과 망치질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사 현장에서 보내며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자재와 일정 같은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만큼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호텔 직원들 중 일부는 변화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공사가 손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 난방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할지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 자신도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다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면, 특히 힘들었던 하루는 시공업체가 배관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오래된 파이프는 새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전부 교체해야 했죠. 예상치 못한 이 비싼 추가 작업에 저는 밤새 예산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불편함을 호소하던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도전 속에서도 희망과 흥분을 느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공업체가 온돌 시스템의 첫 번째 구역 설치를 마쳤다고 했어요.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기에 저는 맨발로 따뜻한 바닥 위를 걸어봤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가 밀려왔어요. 작동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것처럼 열기가 고르게 퍼지며 편안함을 주었죠. 그 순간 호텔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님들에게 이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어요. 지역 디자이너와 협력해 온돌의 역사와 호텔 숙박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설명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낸 슬로건은 간단하면서도 강렬했죠. 땅에서 시작되는 따뜻함. 마침내 몇 달에 걸친 노력이 끝나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호텔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깨끗하고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더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공간 전체에 새로운 편안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뤄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손님들이 이 변화를 느끼고 고마워할까요?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으로 경험한 손님은 외지에서 온 젊은 가족이었어요. 그들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보며 바닥의 따뜻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심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로비를 지나가다가 그 가족이 바닥에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는 편안한 표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손님들의 피드백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방이 얼마나 아늑하고 따뜻했는지, 특히 추운 겨울밤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어떤 손님들은 난방 시스템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며 작동 원리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SNS에도 좋은 리뷰가 쏟아졌고 호텔의 독특한 특징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변화를 보며 저는 엄청난 보람을 느꼈고 동시에 가족들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엄마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을 해내길 정말 잘했구나.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던 형도 내가 나를 틀렸다는 걸 증명했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저에게 하나의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온도를 호텔에 도입하려던 여정은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고 도전에 직면하며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바닥의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과 위로, 그리고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로비에 서서 손님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이제 호텔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돌봄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래도록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